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반등세 이어갔습니다. 제한된 상승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양봉 만들어졌다는 게 참 반가웠는데요. 코스피는 2370선, 코스닥은 830선까지 회복해줬습니다. 그간 대거 물량을 내뒀던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을 최근 들어서 사주고 있고 또 어제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를 멈추면서 시장을 지지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의 물량 대부분 금융투자 쪽이라는 점에서는 경계심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 지연에 따라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환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먼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또 채팅창에서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함께 비중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자훈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소폭이지만 상승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뉴욕 증시 또 다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지금 양시장 약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전망부터 짚어주시죠. 예, 전날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은 좀 나왔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0.5% 정도 상승을 했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0.7%대 강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뭐 전날 미국 시장이 좀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왔고 지금 선물도 0.7%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 시장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 시장은 약세 출발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여전히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박스 권역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분봉으로 좀 쪼개서 보겠습니다. 30분봉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10월 중순경부터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왔어요.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 구간대에 있어서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는 일단 도달을 했습니다. 되돌림이 좀 완성이 된 그런 상황들이고 2370포인트대 초반 자리대가 30분 봉상에 122평 자리대가 있죠. 이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인 그런 상황들인데 저항 자리대를 안착 시도가 좀 나오려는 듯 하다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넘어서서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지만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만약에 보인다 하면 2390포인트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예요. 다시 이제 2390포인트가 좀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게 된다라면 2358포인트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61선과 21선 자리대에 모여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대를 다시 이제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최근에 형성했었던 지지 자리대죠. 2300대 포인트 초반 자리대가 아니라 이 자리의 하단 자리대 2300 넘어서 깨져서
2200대 중반 자리대까지도 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또한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뭐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제도 62평짜리대는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일단은 좀 강도적으로는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840포인트 언저리대예요. 840포인트 언저리대가 오게 되면 저항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개파락 출발을 만약에 하고 난 이후에 시가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825포인트 자리대가 이탈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모양새가 좀 틀려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3, 4년의 좀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점 자리대를 훼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점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금융투자 쪽에서 단기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또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의 매도 출회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된다라면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금융투자 쪽에서 3거래일 쪽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건 매도에 대한 규모가 기관 쪽에서 좀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그렇지만 매도가 다시 오늘 또 진행이 된다라면 변동성을 좀 동반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 부분들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 섹터와 종목들까지 투자 전략 같이 주시죠. 예,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들은 종목장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혹은 뭐 개별 흐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좀 놓고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거래소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조금 유리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종목군들을 봐도 저PBR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고요. 거기에 정부 정책까지 맞물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뭐 이슈와 재료에 의한 개별 장세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동시호가의 대체적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도 하락 출발은 좀 기정사실화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전히 지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지. 삼성전자가 고점권역의 매물 소화를 지금 계속적으로 좀 진행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삼성전자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지수의 일정적인 부분들을 아마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개별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료들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주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대가 큰 폭에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주 우리기술투자라든가 비덴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동시효과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재료성에 있어서 흐름들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만 반짝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많이 올랐다 그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차익력으로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비중 조절을 해 나가면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던지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종목마다 좀 다르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 주도 섹터로서 얘기했었던 뭐 종목군들 5G 쪽이나 2차전지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KMW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12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일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저점 라인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좀 노출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잡는 전략이라든가 혹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다시 잡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5G 쪽과 2차전지,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의 섹터들이 다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 뭐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저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자리대가 이탈되게 된다라면 8만 원 자리대도 한 번쯤은 위협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참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부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그렇다고 해서 대안은 없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 대안은 거래소 쪽으로 좀 봐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저 PBR 종목군들이 싸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좀 퍼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기다가 정부 정책까지 좀 맞물렸고 실적까지도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혹은 견조한 그런 시장에 있어서 빠지는 것보다는 또 좀 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전히 뭐 저 PBR 종목군들 건설, 은행, 증권, 철강 뭐 이런 쪽이죠. 게다가 워낙 강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금융주들에 있어서 매기가 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오기보다는 이제 숨고르기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은행 쪽이라든가 증권 쪽 같은 게 좀 주춤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주춤하는 그런 때를 이용을 해서 어디에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볼까? 그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여전히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이 좀 유리하다라는 거, 변동성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빠르게 타이트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해야 되겠지만, 안정적으로 좀 진행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거래소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연말로 가게 되면 이제 소비 시즌이에요. 미국 쪽에 있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요. 한국 쪽도 뭐 그런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번 달 말이죠. 10월 말에 대한민국 스페이라고 일단 신세계그룹 쪽에서 있습니다. 소비 촉진이라든가 뭐 이런 행사들이 있었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신세계라든가 이마트,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매수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는 좀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제는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대안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종목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마트라는 좀 기업도 있죠. 이마트는 바닥권역이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뭐 8월 달에 말씀을 좀 한번 드렸었고 수익을 좀 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마트 쪽을 보게 되면 유통 쪽, 이 마트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 부분들은 구조조정을 좀 하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미 구조조정 마무리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실적에 있어서의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 놓고 봤을 때 21선 자리 때 한번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번 좀 받아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여기 행사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적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정시에는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어요. 뭐 두산바켓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박스권역을 돌파 시도를 해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내수 쪽 섹터에 휠라홀딩스도 있어요.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을 이제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방향성을 준비하고 있겠죠. 이러한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IT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21선 정도까지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어느 정도 한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20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반등세 이어갔습니다.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결국에는 양봉을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속 시원한 상승은 아니었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아직 뚜렷한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데 특히 금융투자 쪽, 단기 성향의 금융투자 쪽에 매물이 많다는 점에서 아직은 좀 경계감을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책에 또 주시를 했는데요. 합의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좀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의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좀 장 출발 전까지 약세가 예상이 됐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같이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혼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이네요. 어제까지 좀 수급이 괜찮았었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1% 가까이 빠지면서 63,300원으로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 어제 지금 오늘 두 종목의 또 방향이 갈리고 있네요. 하이닉스는 0.12% 소폭 상승하면서 83,9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이버는 0.8%가량 빠지고 있고요. 어제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 장초반에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1.3% 빠지면서 67만 9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LG화학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0.8%가량 상승하면서 62만 2천 원으로 시장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전부 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1.5%가량 빠집니다. 최근에 수급이 좀 받쳐주지 않고 있는데 개인만 좀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품질 비용과 관련해서 계속 리스크 안고 가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도 0.2% 하락, 카카오는 0.8%가량의 하락입니다. 3,400억 원 규모의 해외 교환사채 발행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로 0.2% 빠지면서 43만 2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5% 하락하면서 어제의 상승분 다시 되돌리고 있습니다. 2,357포인트로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0.6% 하락, 825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인데 파란불이 더 훨씬 많습니다. 시젠이 0.5%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이 어제 다시 좀 들어왔는데요. 오늘장 0.5% 상승으로 27만 6,200원으로 출발합니다. HLB는 식약처에서 항암제 리보세라닙 치료 목적으로 이 사용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제장에서는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0.7%의 하락이고요. 알테오젠도 1.5%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지금 그룹주들 마찬가지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카카오게임즈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간 이 장기간의 하락을 딛고 어제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 오늘 반등세 약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0.1% 상승하고 있고요. 46,700원으로 출발합니다. CJENM도 0.78% 하락으로 13만 9,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 KMW의 낙폭이 가장 눈에 띕니다. 3.4%, 3%가 넘게 빠지고 있는데 지금 3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거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7만 원 겨우 턱걸이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부터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출발 후에 조금 더 낙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0.7%, 코스닥도 0.67%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매매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전일 미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특히나 이제 5차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살짝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 대표인 이제 상임 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통과를 안 시켜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유럽 시장이 또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 굉장히 커지면서 안 좋았던 부분이 미 증시에도 영향이 그대로 미쳐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내 증시 상황을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 증시 일단 코스닥입니다.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 5일선 위로 지금 안착을 못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한 3일 전이죠. 아래 꼬리 달고 저점을 잡았던 요 가격대까지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열어두시고요. 제 생각에는 어저께 저점 이하 정도 조금 더 내려가면 아마 거기가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의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좀 상승하는 흐름으로 바뀌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증시는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을 단기적으로 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하락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을 만들어 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후에 조금 공격적으로 단기 시장의 상승을 노리고 공격적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좀 현금 보유하고 계속 하시고 유지하시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비중 작게 해서 그렇게 좀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문의 주신 종목들 한번 볼 텐데 2차전지 관련주 투자 전망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2차전지 섹터는 일단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2차전지 섹터들 흐름 한번 딱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 기존에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 번씩 접근을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지수가 아무래도 그 정도의 조정이 나왔고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그 시장 조정 그대로 이제 반영이 좀 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반등 흐름을 한번 추세 전환하려는 흐름 만드는 모습이고 대부분 삼성 SDI죠. 삼성 SDI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은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요. 2차 전지 섹터들 지금 보면 사야 되는 자리가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시장이 조금 더 조정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해 두셔가지고요. 분할로 잘게 나눠가지고 너무 큰 비중 들어가지 마시고 저점 매수 관점을 한번 공략해 보시고 단기적으로 아직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이 이제 옥석 가리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좀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모더나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제 이쪽에서 지금 임상 3상이 다시 들어갔고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백악관에서 원래 지난달인가 이번 달쯤에 백신이 나올 거다, 선거 전에 다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중간에 그 학사들에서 임상 진행하던 부분을 잠시 스탑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안으로 아마 좀 백신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먼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면 이제 그 관련주들이 잠깐 반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백신이 출시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 약간 재료 소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면 그때 이제 정리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쪽 섹터는 지금은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이라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치료제 쪽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 종목을 한 22만 5천 원 이하로는 안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못해도 23만 원대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보면 제넥신이라든지 뭐 녹십자 MS, 녹십자 뭐 이런 식으로 구강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조정이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자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대응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이 해외에서 먼저 나오게 될 경우에는 후발주들은 별 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규로는 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특히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접근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자리긴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재료가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몇 년, 한 2, 3년은. 그런데 지금 백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 재료의 생명력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세 번째 질문 보니까 셀트리온에 이제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졌는데 셀트리온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셨어요. 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23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내려와야지 이 종목이 앞전에 돌파한 자리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라면 23만 원 이하로부터 일단 매수 관점으로 시선을 고정을 하고 분할 매수로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줘 담아 놓는 전략,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시장이 좀 많이 안 좋다 그러면 20만 원 부분까지 22만 5천 원부터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좀 관망하는 전략으로 시선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23만 원 이하부터 매수 관점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역시나 한 번에 지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인데 KT 서브마린 지금 매각 기대감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매수 시그널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종목 평소에는 거래 대금이 이제 굉장히 없는 종목이에요. 보통 이제 해저 케이블 관련된 회사로 이제 뭐 선사긴 한데요. 화물선들을 운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특수 선박들, 그러니까 바다에 해저 케이블을 깔 때 이제 수리를 하거나 이제 교체를 하거나 신규로 설비를 하거나 할 때 필요한 그런 특수 선박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올림픽이 다가오거나 하게 되면 그 해저 케이블들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좀 관련주다 이래가지고 올림픽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뭐 올림픽 되기 한 1년 전부터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도쿄올림픽이 이제 1년 연기가 된 상황에서 좀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매각 이슈 불거진 부분도 충분히 주가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메인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월봉상 보시게 되면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이런 장기 하락 저항대를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간다라고 미리 예단을 하고 들어가시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항상 돌파는 돌파한 이후에 뭐 빠지지 않나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거래량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종목이 죽어버려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전고점 부근인 7,250원 정도는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 시점이 이제 중요한데, 오늘 제가 봤을 때 좀 눌리는 부분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오늘 아니면 뭐 내일 정도 해서 2, 3일 안에 여러분들 뭐 한 단기로 한 5% 이상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만한 종목입니다. 대신에 이제 손절도 좀 타이트하게 잘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이었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시장이 지금 힘이 좀 많이 빠집니다. 양시장 모두 1% 안팎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낙폭 키워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도 1% 넘었네요. 마이너스 1.02%, 코스닥도 1.1%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 지금 양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만 양시장에서 사주고 있고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 선물시장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 연결해서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이주연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주연입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시장 오늘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 현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시장은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엄청 집중하는 모습이고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뉴스가 나오면 상승하고 부결 가능성이 높다라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합의 가능성으로 장 초반 살짝 올랐다가 이후에 흘러내리면서 대선 전에 합의가 어렵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밀려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장 장 초반 이제 이런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소강 상태에서 계속해서 미국 시장의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소강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외국인의 장중 선물이 어느 쪽으로 나오느냐가 상당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외국인 선물이 하방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장 초반 선물 옵션에서 하방 포지션이 유지되면서 우리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또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움직임은 계속해서 외국인 선물의 등락에 따라서 계속해서 장중 상승은 움직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가운데 외국인 선물이 장중으로 변화되는 시점은 장 초반에 빠지면 10시 반 전후로 해서 또 중국이나 홍콩장이 열릴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시장은 어쨌든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를 쉽게 낙관할 수 있고 혹은 또 완전히 부결이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빠질 때 내동매매에서 매도를 하거나 혹은 시장이 조금 상승할 때 내동매매에서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시장 흐름을 추세적으로 쫓아서 들어가 버리면 상당히 엇박자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한 발 물러서 있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최근 같은 시장에서 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보면 아직까지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현금을 유지할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IT 섹터나 경기 확장의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좀 멀리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비주도 섹터 종목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많이 밀려 내려왔고 주도 섹터 종목들도 많이 밀려 내려와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서로 다 발생이 되었을 때는 한번 교체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주도 섹터로 좀 교체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 선물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 지금 외국인 선물 계약이 한 1200계약 넘어서 어렵습니다. 시장이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이 예전에 코로나19 팬데믹 초창기처럼 혹은 뭐 금융위기 때처럼 외국인들이 대규모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시장을 끌어내리는 하방으로 내려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조금은 견뎌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주식은 항상 상승과 하락 조정이 이제 반복되는 구간에서 어떻게 잘 견디느냐, 이런 구간에서
치명상을 입지 않고 좀 잘 계좌를 유지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주식시장에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주원 전문위원의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한번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 시장 하락의 영향 그대로 고스란히 받으면서 사실 조금 더 과하게 빠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요? 이 주식 시장도 지금 찬바람 쌩쌩 불어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대응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적극성을 띄고 대응하면 안 되고요. 섹터별 등락을 좀 보시면 외국인들이 저가에서 선별적으로 유입되는 섹터, IT 섹터 내에서 외국인들이 선별적으로 유입되는 종목과 그다음 경기 확장과 관련돼서 기관의 수급이 좀 이어지는 섹터, 이 두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기관의 수급은 단기적인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큰 폭으로 나오는 종목 섹터는 접근을 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 최근에 운송 장비나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끌어올렸다 하락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기관의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때 오히려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서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좀 수정하는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에 좀 집중해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하지만 기관의 이 단기 수급에는 또 염두를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하락으로 또 출발을 했는데 지금 등락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1% 안팎의 낙폭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선물 시장 계속해서 마이너스권 유지하고 있네요.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을 좀 하나씩 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출발 자체가 이렇게 좀 강한 시장은 아니었고요. 흐름이 조금은 하락 쪽을 좀 다시 타고 있는 약간은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 좀 그런 시장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만 원 이탈을 두고서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고, 하이닉스도 최근에 좀 조정 추세가 나오지만 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기에 좀 좋은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눈에 띄게 좀 오늘 상승하는 종목은 그 두산 인프라코어가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출발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확인했는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보자면 녹십자가 많이 오릅니다. 녹십자가 8%대 급등이고요. 이슈가 워낙 좋아서 또 녹십자 MS까지 같이 오르고, 녹십자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좀 바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좀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히트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는데 크지는 않지만 타고 있어요. 한 16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 정도에서는 조금 매수권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나쁘지 않게 보긴 하는데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큰 하락 자체가 갑자기 나오거나 하기는 좀 앞으로는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6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 구간에서는 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요. 비중은 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인데 하나씩 종목들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그 피플바이오가 상장하는지 오늘 나흘째인데요. 주가 자체가 굉장히 조금 잘 가고 있어요. 시장 대비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도 좀 올라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회사 자체가 그 변형 단백질 질환의 혈액 진단 제품을 개발하거나 만드는 회사인데요. 사실 근데 이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얼마나 더 빠르게 올라갈 건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힘이 들어요. 관련된 이제 이슈들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판단을 하는데, 우선은 좀 홀딩은 필요할 것 같고,
신규 접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보시거나 하는 거는 우선은 아닌 것 같다. 우선은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급한 종목이 매수하지 마시고 신규 접근도 좀 제한적으로 본다 말씀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호텔신라인데요. 호텔신라가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바닥을 다지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싼 구간은 75,000원대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뭐 지금 구간도 나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매수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4분기 같은 경우가 이제 흑자 전환 기대감이 조금씩 잡히는 모습이고 내년도에 본격 다시 이전에 성장하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호텔신라는 현 구간대에서 매수하기 참 좋은 그런 분할 매수하기 좋은 종목으로 판단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올 경우 한 85,000원 같은 이 정도 구간대면은 굉장히 조금 매력적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85,0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신다면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현 구간대에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LG전자인데요. LG전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이어갑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 잘 나온다 이렇게 지금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항상 그렇지만은 LG전자 같은 경우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4분기 때 원래 IT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잖아요.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 판매 증가 이슈 때문에 또 다들 집에 많이 계셔가지고 이 판매량이 좀 많이 늘었대요.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그래서 조금 저희가 볼 때도 주가 흐름 자체가 잘 치워준다면 10만 원대 이상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조금 수혜를 받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매출 확대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4분기 피크 치고 1분기에는 약간 좀 실적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는 어찌됐든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추가 상승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가능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에서의 상승 흐름이 또 살짝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약간의 하락이지만 오히려 조정 심하다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이 바닥에서의 상승 흐름 보시면서 조금 분할 매수 접근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노포커스라는 종목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인데 14,600원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원체 조금 고점 매매, 그러니까 미니 바닥에서 급등이 여러 차례 나온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을 노리시고 대응하신 것 같은데 이미 바닥에서 오르기 직전 바닥이 6,000원대거든요. 2배 이상 올랐던 종목이에요. 거의 3배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 나오고 있는데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부터 보자면 이 시총 자체는 3,000억이지만 수급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적 자체를 열어보자면 아무것도 없어요. 올해 조금 이제 조금은 좋아진다고 하긴 하는데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진단키트 관련주 이래저래 이슈거리도 있고, 그래서 일단 효소 자체가 원체 조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날아가는 흐름이었지만, 이 이상의 또 새로운 상승을 기대하기엔 또 새로운 이슈가 필요한데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하고 계시다가 우선은 매수가 위로 올라오시면 좀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중요한 게 지금 기준이 100%세요. 상한가 3번을 갔다가 또 갔던 이런 종목을 이거를 100% 들어가시는 거는
진짜 조금은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진짜 좀 너무 위험하지 않으실까요? 네. 그래서 우선은 반등 나오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혹여나 이거 3만 원 이탈하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12,900원짜리까지 말씀드릴 텐데 그 자리 이탈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니까 그때는 꼭 제발 안타깝지만은 비중을 좀 줄여보시거나 나오시는. 그래서 조금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수가 근처오면은 비중부터 줄이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14일날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현대제철이에요. 10월 14일날 좀 말씀을 드렸죠. 요 날입니다. 양봉 뜨기 전에 음봉 나왔던 날. 네. 요 날 이제 추천을 좀 드렸고요. 주가가 굉장히 잘 갔어요. 목표했던 가격까지 달성을 좀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시장 자체가 원체 조금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좀 안정이 되기를 바라야 되고요. 그리고 추세적인 라인에서도 고점 자리에서의 조금 맞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음에 또 더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수익 실현하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려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도 29,000원 아래에서 매수 의견을 좀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오전 방송에서는 28,500원 아래였나요? 네, 잘 잡았기 때문에 우선은 수익 실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침 방송에 추천드리는 종목들 한 2에서 3%, 뭐 많으면 5% 드시면 그냥 정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가지고 나온 종목들 단 한 종목도 그렇지 않은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를 잡긴 하지만 그냥 2에서 3%, 많게는 5% 수익 나시면 그냥 파시고 나오세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계속 지금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꼭 대응해 주시고, 또 좋은 또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또 드려오도록 할 거니까요.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오늘 현대차도 좀 밀리는 모습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조정 시간에 계속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현대차가 중장기적으로 30만 원 간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결국 다시 움직일 거고, 기아차나 모비스나 위아나 다 매수하기 좋은 자리예요. 다만 이제 제철과 글로비스의 급등 흐름에서는 이 두 종목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너무 급하게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이 조금 깊나 싶을 때마다 한 번씩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현대차 관련주들 지금 좀 상당히 좀 약간 밀리지만 시장도 다시 좀 많이 밀려요. 코스피가 1.08%, 코스닥이 1.26%가량 현재 좀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또 빠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도 하니까 일단 걱정 마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은 하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이 종목 시그널 같이 봤고요. 지금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청 상위부터 2위부터 5위까지 지금 LG화학만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의 전멸인데요. 삼성전자도 1% 넘게 하락,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 넘는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6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1.7%에 달하는 하락세 보이면서 29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3분기 최대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4분기 실적까지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오늘 2.4%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63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우선주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빠지고, 현대차는 계속해서 이 리콜 비용 관련한 리스크 안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4%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도 1% 넘는 낙폭, 카카오도 1% 넘게 지금 2%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34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지수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모두 1%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347선, 코스닥은 820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자, 어제 지금 2,370선, 830선까지 올라와 줬는데 탄탄하게 받쳐내주지 못하고 오늘은 좀 과하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즌만 홀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역시 1.5% 안팎의 낙폭 같이 기록하고 있고요. 시즌만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5,800원 오르면서 28만 원 선 위로 다시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2% 넘게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흐름인데 카카오게임즈 오늘도 반등 조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강하게 좀 올려 세웠는데 지금 저가 매수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반등 좀 보이네요. 0.3%가량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KMW가 실적 부진 전망되면서 5% 넘게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6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도전 수익률 시그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선윤 전문위원님 도전이네요.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려운데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좀 도전해볼 만한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좀 살만한 종목들 좀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오늘 종목은 NC소프트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뭐 시장이 좀 안 좋긴 하지만 NC 같은 경우가 실적 개선세가 워낙에 좀 좋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뭐 쉽게 또 내려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해요. 오히려 내려온다면 매수 기회로 삼으셔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거칠 때마다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뭐 현재가 부근에서도 매수 대응은 나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을 건데 목표가 높게 잡지만 수익률 자체는 2에서 3% 아니면 5% 정도 방송에서는 꼭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NC소프트 말씀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100만 원 잡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 넘어가는 자리인 100만 원 잡고 말씀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와 4분기 내년도까지의 신규 게임들이 아마 곧 출시가 될 거예요. 좀 미뤄졌다 하지만은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를 말씀드려볼 테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좋은 수익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오늘 NC소프트였습니다.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 유효하고 목표가는 조금 멀리 잡아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장중 무료 공개 방송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서 오늘 시장 어렵지만 같이 대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